저희가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써니 씨의 한국 정착 스토리 본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면 저희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해요. 정신없죠?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이런 거 그냥 좋아해요, 확 잡거든요. 저는.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해요, 저는. 네. 써니 씨도 그래서 비행기를 또 난생 예쁜 처음 비행기를 네, 타시고 예쁜 비행기를 탔는데요. 네. 그때가 저희가 VIP석에 VIP요. VIP석에 나도 아직 못 타본 VIP석. 저번 주부터 VIP석으로 타서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늘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 창문으로 이게 네.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쵸. 하늘로 처음- 막 나가고 싶었어요? 진짜 진짜 나가고 싶어서 거기가 창문 보면은 막 구름이 뭉실뭉실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컬러가 막 네. 영어를 이 영어를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영어를 자주 쓰시는지. 네. 이렇게 파란 색깔에 이렇게 흰 색깔 구름들이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는 내내 창문만 바라봤습니다. 네, 아, 그 창문만 들뜬 바라봤어요. 마음에? 낮 시간에 탔나 봐요. 네, 낮 시간에 탔어요. 좋겠다. 저녁에 타가지고 낮에 도착했나? 하여튼 낮이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도착했어요. 네. 도착했는데 그 인천공항에 딱 들어섰는데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삐까삐까 막 뭐라고 하죠? 삐까번쩍이라 그러나? 삐까번쩍. 네, 네. 삐까번쩍한 거예요. 네. 의리. 네. 막 의리의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40년을 그냥 훌쩍 이렇게 날라가지고 미래로 온 온 것 것 같아요. 같았구나. 미래로 온 것 네, 같았어요. 그랬어요. 진짜. 보면 한국 사람들도 인천공항에 가면은 막 놀라잖아요. 왜요? 멋있어가지고. 네. 넓고 크니까 되게 네. 그러는데 저는 어떻겠어요. 그쵸. 진짜 멋있었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네. 뭐 동화책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나요? 그러면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13살이었죠? 네, 13살이요. 13살에. 그래도 애기네. 아니 근데 참 복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빨리 오는 게 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그쵸.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맞아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네, 하세요. 맞아요. 네. 저도 17살에 왔지만 좀 더 빨리 왔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돼 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아쉽죠. 지금보다 더 잘 되게? 네, 욕심인데. 네. 근데 정말 잘 오셨어요. 그리고 빠른 맞아요. 나이에. 제가 막 하나원에서는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 학교라는 데 보내줘요. 보내줘가지고 3개월 동안 거기서 수업을 시키거든요. 뭐 본관 있고 우리는 부관 뭐라고 하죠 거기가? 본관이랑 뭐 별관. 별관에 있었어요. 별관에 있었는데 본관에서 수업을 하고 별관에 내려와가지고 다시 뭐 잘 수도 있고 막 그렇게 생활했었어요. 3개월 동안 한겨레 학교를 있었어요. 근데 저를 못 봤어요? 되게 낯익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봤는지 안 봤는지 저는 한겨레 학교에 뭐랄까 다녔어요? 얼굴이었죠. 다녔어요? 잠깐만. 역시 저를 모르는 뭐였다고요? 간증이죠. 예? 근데 얼굴이 얼굴이 커서 네. 네. 멀리서도 사람들 예. 다 알아본다. 아니요, 이런 의미, 잘생기셨어요. 그런 네, 의미였어요. 알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예. 안전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과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니 한겨레 그 학교 2008년도에 저도 다녔거든요. 다녔어요? 네. 역시 내가 본 기억이 나요. 진짜. 진짜 본 기억이 나요. 몇 년도에 다녔는데요? 저 2008년도에 그럼 두 분이 학교 다닐 때 아니, 같이 제 후배였어요. 네. 써니 씨가 제 후배였어요. 그쵸. 저는 2008년도에 네. 써니 씨 때는 이제 예비반이라고 해서 네네네, 정식 예비반. 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원에서 미성년자들은 이제 직업교육 이런 걸 시킬 수가 없잖아요. 공부를 그쵸. 해야 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한겨레 학교로 아침에 보내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 이제 다시 하나원으로 들어가는 맞아요. 그런 시스템인데 식으로. 예비반이에요. 저는 이제 본반이었죠. 그러면은 한겨레 학교 선후배 사이인 거네요? 그렇게 그렇죠. 됐네요. 선후배 제 후배예요. 네. 네. 요새 모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요? 모르는 사람이 저는- 나오긴 나와요 여기에? 저는 다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안 그래 만능자. 보이지만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섭외한 사람은 우리 아빠밖에 없었어요. 나오는 사람마다 다 엮입니다. 뭘 어떻게 됐던. 진짜. 네, 전 탈탈탈 할 운명인가 봐요. 네. 근데 이렇게 어필을 한다고요? 네. 안 잘리려고요. 네. 그래서 근데 한겨레 학교 얼굴 맞으셨나 봐요. 기억하신다고. 네네.
딱 근데 보자마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어. 봤는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학교가 24시간 같이 이렇게 맞아요. 생활을 거기서 하고 그리고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학교 요만한 데서. 그쵸. 못 그러니까 나가지 이제 않으니까. 예비반 학생들이 오면 저희도 또 호기심이 궁금해가지고 또 구경하러 가요. 아, 네, 근데 이 친구들은 북한에서 온 친구들의 약간 그 초창기 일어나는 이렇게 변화인데 처음에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그리고 어딜 다가가기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죠. 뭐랄까 이렇게 되게 방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가서 말을 걸어줘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말을 쉽게 안 걸어요. 그리고 맞아요.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경계를 많이 합니다. 그게 약간 그러니까 우리도 뭐 유학을 가거나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유학을 가면 맞습니다. 예. 처음에 이 환경 자체가 다 새로운 달라지니까. 환경에 내가 딱 떨어지니까 뭘 어떻게 해야 그럴 될지 모르는 수밖에 거죠. 없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좀 더 다가가는 게 그 친구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 선후배 관계인 걸로. 제가 많이 다가갔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하나원 그렇게 해서 수업을 받고 나왔는데 수업 잘 들었어요? 제가 잠만 잤어요 이 친구들은. 맞아요, 그냥 맞아요. 멀리서 지켜봤는데 진짜 잠만 맞아요. 잤어요. 수업 안 들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 되게 익숙하지 못해요. 않잖아요. 맞아요. 네, 북한에서 거의 펜을 놓고 살다가 여기 맞아요. 와가지고 갑자기 공부하라고 하니까 머리 안 들어가요. 머리 안 들어가고 꿈속으로 네. 떠나버리죠. 들어가고? 네, 꿈속으로 계속 떠나버리죠. 그리고 환상만 하죠. 이사에 대한 그런 공경들 나가면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뭐 머리에 뭐가 안 들어가요. 막 보면은 세터민들이 이렇게 금방 오면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TV, 뭐 엘리베이터, 뭐 리모컨 이런 거, 펜 이런 거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르쳐줘요. 뭐 버스는 어떻게 타는지 이런 거 다 가르쳐주는데 기본 생활을 네네네 알려주는구나.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그때 잤어요. 당당하네요. 그리고 잤습니다. 술 먹은 거 아니었죠? 이렇게 이러고 꿈속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다 받고 사회로 나왔는데 어머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당연히 잤으니까. 그쵸, 잤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딱 하나 이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버스를 탈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 그 그-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저는 이렇게 잤으니까. 이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꼭 하나씩 있는 그런 에피소드예요. 이거 정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딱 섰는데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하면은 그냥 나도 탈 수 있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버스가 여러 개고 노선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지 번호를 알려줬겠죠. 번호를 알려줬어요. 버스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섰는데 그 제일 앞에 남성분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여성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세 번째였었어요. 네, 줄을 섰군요. 줄을 섰어요. 세 번째 네. 제가 섰어요. 네. 근데 어떤 남성분이 이렇게 버스가 도착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남성분이 이렇게 엉덩이 딱 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남자는 엉덩이를 대고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여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했어요? 이제 네, 또 가슴을 대나요? 뭐, 제발. 아니, 엉덩이를 네 남자의 상징은 엉덩이, 여자는 또 네 근데 다른. 또 여성분이 또 네. 올라가시더니 이렇게 핸드백을 이렇게 가방을 딱 아, 대고 가는 네.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이렇게 네. 지갑을 안 대고. 네. 아니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네. 교통카드가 엉덩이에 있었나 봐요. 남성분은 네. 엉덩이를 딱 대고 갔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아 남자는 엉덩이 엉덩이 대고 대고 여자는 여성이니까 가방을 들면 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귀엽다, 당연히 정말. 여자니까 네. 가방 내가 메고 있던 가방을 이렇게 딱 댔죠. 네. 근데 어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남자랑 교통카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는 다 소리가 나는데 나는 소리가 안 나요. 남자 여자가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와 완전 신기하다. 어떻게 북한 사람인 거 알고 어떻게 북한 사람인 거 알고 나만 소리가 안 나냐 슬퍼. 이렇게 그래가지고 기계도 우리를 무시해? 그러니까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짜증나. 그래가지고 아닌가 나도 엉덩이를 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이렇게 막 엉덩이 대려고 이렇게 막 뛰었는데 이게 네. 되는 게 높다 네. 보니까 이 네, 엉덩이가 키가 안 안 닿는 닿구나. 거예요. 그게 13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뛰었더니 기사님이 아가씨 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 미아사우리 가야 된다. 근데 소리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지금 북한 사투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님이 아 이번 한 번은 봐줄 네. 테니까 그냥 타고 가라 이래가지고 아마 말투가 북한 투니까 그래도 좀 애기고 또, 하니까 봐줬나 애고 봐요. 하니까 봐줬죠. 네, 아이고. 기사님이 또 착한 분이셨고. 아니 근데 그 생각하는 게 너무 웃겨요. 아, 너무 기계가 우리 북한 사람을 알아본다는 게 이게 정말 재밌는 얘기지만 화가 나네요. 네. 에이씨.
기겠다 이거.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절대 그런 기계 나오면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무료로 한번 탑승하고 그게 네. 너무 무임승차하셨네. 네, 근데 너무 그게 창피했던 거예요, 저는. 부끄럽죠. 그래가지고 네.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아, 그게 공부의 일환이군요. 네네네. 네. 그런 그때부터 이제 그 한원 교육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군요. 맞아요. 그때 내가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도 한국 드라마의 덕을 많이 본 게 영화를 북한에 있을 때 달마야 서울 가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 스님들이 버스를 탈 때 이제 다른 앞에 사람이 가방을 대니까 저도 가방을 자기가 대는 게 있어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그 이렇게 뭐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어가지고 이걸 대는 거구나를 알았었거든요. 근데 또 근데 도움이 많이 돼요. 아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쵸, 생활이 나오죠.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근데 저는 플러스 봤는데 거기서는 교통카드 찍는 거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나 자가용 타고 다니는 네, 거예요. 부자- 벤츠 가지고 막 부자 다니고. 드라마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못 봤으니까 이게- 배운 거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랑 드라마에 이게 네, 갭이 갭이 있는데.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귀여워라. 아니 그러면 13살이면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될 나이인데 네네. 네. 거의 공부 안 했잖아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에 나와서 학교를 들어가면 공부부터 시작해서 적응 그리고 뭐 생활, 네, 생활 배경 자체가 달라지고 너무 힘들 텐데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걸 지금까지? 제가 보면은 북한에서 아예 공부를 못 하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못 엄마가 하는 건 아니고요. 안 하고 왔죠. 안 한 거죠. 네. 안 했죠. 한국에 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제가 13살인데 초등학교 3학년에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그 교육이 이게 안 맞으니까. 수학 막 2 더하기 2는 4 이것도 모르고 예, 북한에서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왔어요. 그리고 영어도 ABCD도 모르고 왔기 때문에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을 붙이려고 했는데 제가 막 빌었어요. 아니 싫다고 내가 나이 13살인데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랑 같이 다니냐고 이러니까 그쵸. 그때는. 그래서 네. 딱 1학년 이렇게 끌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을 붙게 됐어요. 원래 중학교 1학년 들어가야 될 나이. 아니요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들어가는 들어가야 나이인데 13살이니까. 응, 응. 네. 근데 초등학교 5학년에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저보고 북한에서 왔다고 애들한테 소개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대로 난 북한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친구들이 막 아이고 잘 왔어 이러고 어떻게 왔어 힘들었지 막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아유. 그렇게 착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또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갑자기 막 뒤에서 막 욕 들리고 막 무슨 욕을? 그러니까 뒷담 까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뒤에서 내 앞에서 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서 딱 말해요. 얘 북한에서 사람 죽이고 왔대. 얘 빨갱이야. 얘 간첩 아니야? 막 이러고 아니 초등학생이 그런 말을 안. 초등학생이니까 그런 말 할 거예요. 네. 애들은 모르니까. 맞아요. 그리고 여기 뿔이 있다고 뿔 숨겨놨다고 뭐라는 거야. 숨겨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서 말하고 내가 안 들으면은 상처가 안 받는데 애들이 내 다 들리게. 앞에서 내가 듣게 막 앞에서 말해요. 일부러 그랬구나. 그리고 얘 사람 죽이고 그리고 도망쳐 왔다고 이렇게 무슨.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2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보면 어린애들한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어린애들은 요즘 뭐더라? 그 짧은 말? 줄임말.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한국 왔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같은 민족인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 이야기하지, 펜 이야기하지 막 북한에서는 외래어가 외래어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펜도 보면은 영어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원주필이라고 하거든요. 원주필? 원주필, 그쵸? 연필, 원주필, 원주필이 만년필, 그, 원주필 뭐 이렇게 맞아 하죠. 그렇게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펜 이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공부한 게 외래어예요. 외래어 공부. 영어 공부. 외래어. 그게 영어예요. 한국에서 쓰는 외래어. 네. 콩글리시라고 하죠. 콩글. 영어랑은 다르죠. 네. 다르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북한어가 따로 있고 여기 콩글리시가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책자가 있었어요. 하나원에서 나눠주는 맞아요. 게 있죠. 네. 하나원에서 사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원에서 사전 이렇게 비슷하죠. 한국에서 많이 쓰는 그 외래어랑 이제 한국말, 북한말 비교를 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을 만들었어요. 책자를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이렇게 두꺼워요. 네. 그거를 외우느라고 진짜 밤낮을 안 가리고 막 3시간 자면서 외래어만 외웠어요.
그래서 2개월 만에 외래어를 통달했습니다. 다 알게 됐어요. 애들이 무슨 말 하는 대단하다. 무슨 말 하면은 이게 이 무슨 뜻이었구나 이렇게.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귀를 더 이렇게 열고 맞아요. 집중을 하니까 애들이 욕이나 이런, 이런 것도 들리고. 들리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배우려고 하지만 또 안 좋은 얘기가 들리고.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2개월 만에 외래어를 통달해가지고 이제는 다 알아들어요. 이제는 당연히 근데 알아듣죠. 외래어를 알아듣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때까지 교육을 못 받았던 그 갭이 엄청나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 수업 수학, 진도나- 국어, 역사 다 다른데 어떻게 진도를 따라갔어요? 제일 처음에는 공부가 안 돼가지고 또 잤어요. 잤는데 시험 보는 날에 또 자야죠. 시험 보는 날에 이렇게 그냥 찍었어요. 찍었는데 15 찍고 자야지. 찍고 자야죠. 네. 네. 찍었는데 15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100점 만점에 15점. 잘 너- 찍었네. 잘 찍은 거예요? 찍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저는 15점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안 되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이래서 또 집에서 매력을 다 끝낸 다음에 집에서 또 수학을 배웠어요. 막 2일은 2, 2는 3 이러면서 구구단부터 구구단부터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안 하고 시작하죠. 구구단부터 시작했어요. 뭐 나는 막 2일은 2 이러고 하고 있는데 막 다른 사람들은 막 분수 막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따라잡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ABCD 난 배우고 있는데 친구들은 막 그쵸. 초등학교 문장 5학년이면 배우죠. 문장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영어 하죠, 이미. 예. 문장 배우고 있는 좀 거예요. 보여주세요, 조금만.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영어로. 아니 정말 요즘 초등학생들이 우리는 저 써니 씨처럼 이렇게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들어가면 막 영어를 한다니까 애들이. 아, 그쵸. 요새 뭐 영어 유치원도 있고. 네. 그런데. 근데 이제 들어가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ABCD를 배워가지고 한 4개월? 5개월 만에 친구들이랑 진도가 비슷해졌어요. 진도가 비슷해졌어요. 악발이네, 진짜. 아, 진짜 공부를 열심히 근데 했네. 아직은 수학은 아직도 못해요. 수학은 아직 수학은 못하는데. 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근데 너무 잘해. 영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 지금 학생들보다는 좀 잘한다고 좀 생각해요. 아 네. 그러면 지금도 학교를 다녀요? 지금은 학교 안 아 돼요. 졸업했죠? 네, 졸업했어요. 아직도 초등학교 다닌 줄 알았어요. 올해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아 올해 네, 졸업했어요. 1학년 끓였으니까 올해 졸업했어요. 그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당당하게 술 먹을 수 있겠어요. 아, 맞아. 네네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는 좀 말도 통하고 그리고 영어도 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힘든 시간이 있을 때 대안학교, 한겨레학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갈 생각은 아예 안 했어요? 여기서만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일반 학교 다녔었죠. 근데 너무 막 스트레스 많고 그래도 그냥 다녔어요. 초등학교는 졸업했는데 중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친구들 당연히 새로운 친구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천안함이 터진 거예요. 천안함 사건이. 천안함 사건이 학교 때. 터진 거예요. 네.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갔는데 그때 네. 천안함 사건이 터져가지고 저는 그때 내 베스트 프렌드랑 같이 집에서 TV를 봤어요. 네. 근데 갑자기 다음 날에 딱 가니까 너가 터뜨렸냐고 애들이 그렇죠. 너가 이게 터뜨렸지 막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서 행해진 일이라고 사건이라고 북한이 한 짓이라고 미디어가 얘기를 하니까 북한 사람까지 그 맞아. 화살이 온 거죠. 근데 내 베프가 갑자기 저랑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생각이 좀 많이 짧다. 사실 그게 그렇게 그게 그럴 보여야지 수가 일은 없네. 절대 아닌데. 근데 네. 애들이 그렇게 했대요. 너 얘랑 다니면은 너 뭐지 왕따 왕따 시킨다고? 왕따 시키겠다고 이러니까 애가 바뀐 거죠. 협박을 그래가지고 걔도 받고 그랬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학교를 2개월 동안 다니는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내가 천안함 어떻게 뭐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풍 터뜨려요. 아니 천하람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그니까요. 우리는.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2개월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내가 그 예비반 때 한겨레 학교 다녔었으니까 그래도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한겨레 북한 사람들밖에 없구나. 이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북한 학생들이 다니는 한겨레 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아 그쪽으로 그럼- 들어갔어요. 네, 전학을 전학을 했어요. 갔구나. 전학을 했어요. 학교 얘기 좀 해볼까요? 얼마 전에도 네. 이제 학교를 그 모교를 갔다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네. 일반 학교를 저는 2년 반을 다니고 한겨레 학교는 한 1년밖에 안 다녔어요. 근데 아직까지 모교는 약간 한겨레 학교 쪽으로 마음이 많이 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이해받는 느낌이 네, 들어서. 왜냐하면 써니 씨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저도 전학을 나와서 6개월 동안 말을 거의 안 해가지고 우울증이 걸렸었어요. 상담 선생님 찾아가서 맨날 상담하고 부모님도 아직 모르는데 그래서 말을 안 하면 하루 종일 말 안 하면요 입에서 단내가 나요. 맞아요, 진짜. 냄새가 나요 입에서. 그래서 물만 계속 먹고 저도 마음을 2개월 동안 진짜 그랬었어요. 너무 이해가 돼요 이게. 그게 모든 탈북자분들이 겪는 건 아니겠죠. 근데 대부분이 겪는다고 들었어요. 그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우울증이나 그런 적응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어렵죠. 겪는다고. 너무 어려워요. 네, 나이를 불문하고. 특히 취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보면은 북한에서는 나라에서 지정된 직업을 주니까 그것만 일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이렇게 자유나라 왔는데 쟁취해야 직업이 수백 개인 거예요. 수천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북한 사람들은 끈기가 없고 인내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저희 아빠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계속 바꾸셔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이해가 끈기 돼요. 없고 그게 아니고 이 북한에서는 직업이 딱 정해진 직업만 하다 보니까 한국 와가지고 이거도 해보고 싶고 저거도 해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업을 계속 옮기게 되죠. 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자기에 맞는 직업을 찾게 되면 평생 동안 하죠. 그 직업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세터민들이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받아주세요. 네,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희를 대신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수고했습니다. 네, 네, 진짜. 아무튼 그래서 한겨레 학교는 그래도 좀 나았나요? 그래도 좀 많이 눈높이 교육을 하죠 거기는. 네네네. 저 한겨레 학교 가가지고 천안함 사건 때문에 제가 통일교육을 하게 됐어요. 아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김영배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맞아요. 네. 신월의 선생님 네. 따라다니면서 통일교육을 했어요. 4년 동안 아유, 오래 통일교육을 하셨네. 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통일교육 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의는 안 하지만 이렇게 질의응답. 네, 질의응답으로서 한국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이런 걸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거였어요. 토크쇼 형식으로. 네, 토크쇼였어요. 진행을 이렇게 그리고 하죠. 선생님이 한 분이 따라가시는데 그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해줘요. 선생님 먼저 강의를 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설명을 이제 뒤에 해주세요. 파트에서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네네네, 진행을 이렇게. 하죠. 네. 요즘 통일 교육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옛날처럼 맞아요, 딱딱하게 막 맞아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질의응답, 토크쇼처럼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정치 이야기만 물어봐요. 초등학생 정말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요? 정치 이야기만 물어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대부분 연애 연애? 이야기.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먹어서 고등학교까지 가면 애들이 그때는 뭔가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막 정치 이야기를 정치 해요. 얘기 어떤 걸 물어봐요? 뭐 김일성 이런 얘기 막 하고 이러면 니네가 그걸 알아? 막 이 정도예요. 진짜요. 그리고 김일성 완전 어린 시절 똑똑해요. 배웠는데 그걸 정말 사실로 믿었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해요. 진짜 와. 그래요. 애들이 당돌해요. 초등학생들이. 근데 어이가 없어요. 내가 설명해서 이걸 이해를 할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연애 이야기를 물어봐요. 그쵸, 연애에 관심 많을 때니까. 연애. 아니에요 진짜. 정말. 재밌어요 진짜. 이거 교육하면 통일 교육하면 진짜 재밌는 일 많아요. 그러면 한겨레 학교 다니면서 뭔가 본인한테 맞는 적성이나 방향을 직업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보면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강의 쪽으로 나갈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들어오면서 강의보다는 내가 이게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잡아야겠다. 기술직. 기술직을 좀 잡아야겠다 싶어서 고등학교 3학년 와가지고 그 헤어 쪽으로 직업반에 들어가가지고 헤어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헤어를 많이 배웠어요. 자격증도 따고 학교 1년 다니면은 면허증도 주거든요. 그래요? 응. 학원 상설학원 같은데 다니는 학원 아니고 학교예요. 학교에서? 학교를 네. 한겨레 학교 진행하는 직업 프로그램이에요?
한겨레 학교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일반 학교였습니다. 아 그럼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또 전화하고 아. 나왔어요? 네네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나왔어요. 그게 보면은 왜 나오게 됐냐면은 한겨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구속받는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그런 아, 시스템이구나. 그쵸. 네. 왜냐면은 그 쪽에 좀 살인 사건이 많았었거든요. 살인 사건이 예. 뭐 안성 쪽에 안성 쪽에 예. 아. 근데 네.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학생들이 그 북한에서 금방 온 친구들이라서 아직 그 한국에 대한 뭐 이런 거 좀 뭐랄까 나가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좀 보호 차원에서 이제 좀 통제가 잡아주는 안 되는구나. 이게 보면은 그 외박 외출은 딱 주말에만 가능해요. 외박 외출은 주말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혹시라도 뭐 학교에서 사고 치거나 그러면은 외박 외출 금지. 그래가지고 많이 1개월 금지 동안 당했어요? 아니 뭐 1개월 동안 금지되면 그게 감옥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아 지금 당해본 네, 당해봤었죠. 무슨 짓을 했길래 참 궁금합니다. 넘어가고요. 네. 비밀로 그래서. 하고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보면은 한겨레 학교에 TV가 한 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TV는 학교 끝나고 나서 볼 수 있어가지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한겨레 학교에서는. 그쵸? 이 수업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네. TV나 컴퓨터 이런 사용이 좀 절제적인 게 있어요. 그래요? 응, 그냥 그래가지고 없어요. 뭐 그런 방이 없어가지고 TV를 단체적으로 시청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또 제한적이죠. 10명이 보고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은 없고 이러면 그리고 보면은 컴퓨터 시간도 9시부터 11시까지 컴퓨터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은 못 사용하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렇게 반납하고 저녁 이렇게 학교가 끝나면 그때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11시는 또 내고 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좀 규제가 심하죠. 있었어요. 네, 네. 많이 심하네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그쵸. 그래서 궁금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일반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좀 괜찮았나요 옛날보다? 일반 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또 사고도 좀 튀었고 하니까 조금 찰들었을 네, 때. 잘 들었으니까 그런 말은 별로 없더라고요. 작업을 따라가는데도 네네네. 많이 도움이 됐고. 그쵸. 그리고 보면 애들이 고등학교 되니까 공부만 집중하고 놀려고 누가 뭘 하든 어디서 왔던 상관 안 해요. 관심이 없고 맞아요. 이제 그때는 공부만 수능이 하니까. 제일 인생에서 클 맞아요. 때니까. 자기 인생만 이렇게 생각하고 남을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그 신분을 밝히고 학교를 다닌 거예요? 아니면 아무 말 안 하고 좀 학교? 아무 말 안 했죠. 근데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내 단짝한테 북한에서 왔다 이러니까 또 다 퍼졌죠 당연히. 그렇죠. 한 명한테 얘기하면 좀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말을 안 말을 하고 안 했어요. 밝히지 않고 학교를 맞아요. 다녔구나. 사실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 내가 당했잖아. 내가 한 번 얘기를 해놓고 학교를 다녔는데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지. 다시 학교를 갔을 때. 두려워요. 바보 아닌 이상. 그렇죠. 진짜 어떻게 그 얘기하겠어요. 아픈 기억을 다시 하고 싶진 않으니까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녔던 건데. 근데 그러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해요. 뭐 자격증도 따고 뭐 면허도 따고 했는데 그럼 그 후에는 뭐 원래 그런 걸 따면 이제 그 후에는 뭐 미용실을 하든 뭐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 학교에서 취업을 시켜줘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을 시켜줘서 제가 미용실에서 4개월 정도 일했었어요. 근데 네. 저한테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막 뛰어놀고 막 뛰고 막 저도 걷고. 활달한 맞아요. 활동적인 거 좋아하는구나. 활동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막 네. 걷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미용실 같은 경우는 딱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거를 한 달 동안 배우고 이미지를 네. 관리를 하고. 맞아요. 그리고 샴푸 하면서 여기 그 다 독이 없고 막 그 네, 뭐라고 원래 하죠? 미용사가 힘들다고 했어요. 네. 이 그 약품이 세니까 맞아요, 파마약이나 맞아요. 이런 게 세니까 이거 계속 샴푸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맞아. 머리카락이 한 번 씻으면 괜찮은데 한 하루에 30번 하면은 이게 맞아. 머리카락이 쓸려가지고 여기 찢어지거든요. 피나고. 그러네. 네.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나한테 안 맞다. 나중에 기술직 이거 당연히 받았으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 싶어서 그만두고 요즘에는 그냥 단체 활동이나 단체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누구 불이웃 도와주고 봉사활동. 봉사활동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대부분의 한국 친구들이나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려고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죠. 대학교를 갈 마음이 아예 없고 이제 그쪽으로 아예 하려는 마음을 잡은 거예요. 아직은 제가 대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아. 못 잡았어요. 네, 아직까지는 무엇을 배워야 될지 못 잡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이 엑스트라 일이에요. 촬영장에서 엑스트라잖아요. 엑스트라는 좋은 게 뭐냐면은 아. 제가 한국에서 공부만 하느라고 여행을 많이 못 다녔는데 엑스트라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그쵸. 그리고 또 드라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예쁜 장소만 이렇게 찾아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촬영 들어서. 너무 좋아요. 아, 적성에 맞구나. 네. 그러면 뭐 앞으로 연기를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이쪽에 관심이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끼가 있는 게 그 네. 유튜브 활동을 이렇게 혼자서 자기가 그 맞아요. 캠 켜놓고 하고 이제 올리고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아무나 못해 북한에서는. 그래요. 그 친구들이. 얘기를 들었어요. 유튜브에 지금 그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 그럼 홍보 좀 해주세요. 아니 그리고 그 활동 어떻게 돼서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아,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통일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통일교육을 못 하게 됐어요. 왜요? 그러니까 뭐지 불러주는 데도 많이 없고 그리고 공부 학업에 또 신경 쓰다 보니까 아, 작업 네. 그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못했었는데 학교를 졸업하니까 갑자기 그 통일교육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북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유튜브를 알게 됐죠. 유튜브에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왜냐면 또 이래서 베나 TV도 막 계속 북한 관련 게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맞아요. 이런 그래서 마음에. 저도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만들게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도전이고 시도인데. 맞아요. 네. 채널 이름이 뭐죠? 레이첼 라이프 세터민 선이라고. 네. 세터민 써니라고 치면은 네네. 바로 영상들이 네네. 뜨더라고요. 네, 저도 몇 개 떠요. 봤어요. 네네. 발음이 굉장히 좋아요. 어디 다녀오셨나봐요. 제가 외국인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 구경하러 미국에 갔었습니다. 외국인을 굳이 이태원 가도 많은데 미국까지 왕복 150만 원의 티켓을 사고 미국 갔던 활달하고 거예요. 여행도 좋아하고 하니까. 맞아요. 여행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거의 2개월 정도 있었더니 영어가 조금 많이 됐더라고요. 오, how's it going? I'm good. How are you today? How's it going? This studio. 부끄러워. Today's 오케이 여기까지 하죠. 네, 저희는 이게 얕아서 네.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네. 활용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2개월을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또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전 1년 갔다 와도 이 꼴인데. 제가 6년 살았다고 여기는.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에 동대문에 쇼핑하러 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외국인 막 노란 머리에 코 완전 높고 막 눈 파란 네. 사람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외국인은 처음 본 거예요? 네,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막 북한에서 미국 놈 막 그리던 그 얼굴이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 놈? 네.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배우니까. 저기 양키 새끼 뭐 이렇게 욕이 아니면 거기서 쓰는 용어니까. 맞아요, 영어. 네. 미국 놈 이렇게 막 그리던 그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신기했구나. 딱 보자마자 너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막 나쁘게 가르쳐 주니까 사람 보면 막 짓밟고 막 때리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다가가질 못했어요. 그러고 딱 생각 든 게 북한에 어렸을 때부터 세뇌가 됐잖아요. 세뇌가 돼가지고 그 북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미국 사람 보면은 죽여라고. 그런 거 해요. 저희가 체육 대회를 이제 6월 6일절에 6월 6일절 6월 네. 1일인가 어린이 뭐 그런 국제 절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애들이 그 달리기를 해요. 네. 군사놀이. 군사놀이 이런 거 하는데 총 앞에 나무총 앞에다가 이렇게 창을 칼. 갖고 그걸 찌르는 상대가 미국 놈이에요. USA라고 쳐서 그걸 찌르는 게 우리의 그 놀이. 놀이예요. 그게 운동의 종목이에요? 운동. 맞아요. 그거 이겨야 돼요. 그거 이기면 상금도 줘요. 아까 연필이랑 그 공책 하얀 거 이런 거 주니까 애들이 정말 목숨 걸고 찌르는 거 막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응. 미국 사람 보면 죽여야 된다고 된다고. 가르친다고요? 네. 국가에서 그렇게 가르쳐준다니까요. 네네. 국가에서.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내가 동대문을 갔는데 외국 사람 보자마자 나 저 사람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딱 이게 머리가 세뇌가?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드는 행동으로 옮긴 건 절대 그쵸, 아니고 행동은 아니고 머릿속으로 이게 떠오르는 머릿속에서 그게 세뇌가 세뇌가 돼가지고 진짜 무섭구나.
그래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무서웠는데 집에 다시 그냥 무서워가지고 막 집에 달려갔어요. 근데 외국인 보고 무서워서? 근데 계속 이게 맴도는 거예요. 머리에서 아 노란 머리 파란 눈? 막 이러면서 맴도는 죽여야 거예요. 되는데 예뻐. 맞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매주 동대문에 출근을 했습니다. 외국인 외국인 아, 이게 또 정보가 없었는데 이태원을 출근했으면 정말 많이 봤을 텐데. 그러니까. 동대문은 사실 요즘에는 중국 많이 사람이 없죠.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좀. 네. 그래서 동대문에서 보는 걸로 모자라서 미국까지 직접 가셨군요. 그랬어요. 아, 어땠어요? 그 북한에서 세뇌만 봤던 미국을 내가 직접 가보니까 내가 직접 가보니까 그냥 너무 그냥 천국 같은 나라였어요. 저는. 천국 같은 네, 나라. 제가 갔던 데는 로스앤젤레스라 해가지고 네. LA거든요. 네. LA 제일 좋은 데 갔는데 가셨네 또. 되게 좋은 데 깔끔하고 보면은 그 공원 같은 것도 되게 크고 엄청 예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막 되게 친절하고 그리고 막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말 예뻐요. 걸고. 예뻐요 막 이렇게 하고 뭐 헤어스타일 잘 어울려요 이렇게 막 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친절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에 대한 그 환상에 호감이 더 커졌어요 지금. 그래서 외국을 다녀오셨고 네네. 여행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됐군요. 그래서 유튜브도 활동하시고. 그렇죠. 아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그 뭐 봉사활동도 하고 어떤 뭐 단체도 네네네. 활동하신다고. 그거는 뭐예요? 이 나우라는 단체인데요. 나우요? 네네. 나후? 나우. 나우. 나우라는 단체인데요. 네. 그 단체에서는 그 중국에 남아 있는 탈북자들을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단체예요. 무료로 탈북을 시켜줘요? 탈북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무료로 데려오는 데려와요. 한국으로 그러니까 데려온다고요? 본인이 직접 한국에 오려면 브로커 비용이 요즘에 뭐 1,500만 맞아요, 원이 맞아요. 들잖아요. 네. 근데 이 단체에서 이제 그거를 무료로 대신 네네. 해준다 이거. 네네 이렇게 데려와줘요.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여기서는 비용에서는 이건 비영리 단체예요. 아, 그래가지고 비영리 단체? 비영리 네. 단체에서 그래서 나라에서도 조금 지원을 이렇게 지원을 받고요. 받고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그 회원들이 되게 많아요. 회원들이 있는데 도와주시는 분들. 거기에서 한 달에 5,000원씩 이렇게 정기예요. 정기로 이렇게 계속 5,000원씩 내줘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데려오는 거죠. 그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을 네. 해요. 그래 끼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엑스트라 일도 하고 이제 용돈도 벌고 네.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네네네. 연극하시고 또 이제 그 단체 좋다. 어떤 연극을 하는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세요. 보면은 저는 북한 꽃제비 역할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 실상을 장마당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저 장마당에서는 꽃제비도 있고 뭐 장사꾼들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안전원도 있고. 네네 그런 거를 모두 이렇게 만들어놔요. 딱 세팅을 해놔요. 아. 진짜 북한처럼 해놓고 다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아. 그래서 저희는 그때 꽃제비 역할이 5명인데 한 명은 안전원 역할. 그래가지고 뭐 꽃제비들이 막 물건 훔치면은 막 그 안전이 와가지고 때리고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퍼포먼스 네, 길거리에서 맞아요. 하나요? 길거리 퍼포먼스라고 하죠. 아까 사진 봤는데 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극장에서 공연하는 게 아니라 약간 플래시몹처럼 맞아요. 네, 어. 퍼포먼스 밖에서. 형식으로 네. 네, 했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고 박수를 쳐줘요. 그렇죠.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나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캠페인 활동을 많이 해요. 어떤 캠페인 뭐 활동을? 서울역 같은 데서 뭐 북한 탈북민 뭐 자유를 찾아줘 뭐 이런 캠페인 이렇게 들고 있고 그런 캠페인들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지금 네네네. 거기에 일원으로 같이 네네.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되게 좋은 일을 봉사활동이죠. 봉사활동 아이고. 아이고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연구 활동을 또 하시고. 네네. 아니 거기서 하고 있는 활동 중에 또 뭐 새로운 활동도 있고 그런 활동이 있다고. 보면은 거기에서는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어떻게 시작해야지?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삐라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네네. 거기서 하는 활동. 거기에서도 이런 물품들을 이렇게 다 후원을 받으면은 북한에 그것을 보내요. 이렇게 북한에 보내줘요. 네. 네. 근데 제가 엄청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 살았었잖아요. 네. 근데 강원도에서 살 때 북한 강원도. 그렇죠. 북한 네, 강원도. 북한 강원도에서 선희 씨의 고향. 네. 살았었는데 그때 막 그 삐라가 네. 이렇게 큰 풍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북한 쪽으로 쭉 날라와요. 네. 응, 그러면은 애들이 막 그 풍선 보고 막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잡겠다고. 잡으려고 이렇게 막 뛰어가요. 그러다가 풍선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은 애들이 막 나무 이렇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삐라 보면 이렇게 박스가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편지 같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보내줘요. 그럼 삐라가 실제로 와요? 예, 와요. 오. 그때는 저희가 많이 받아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보면 삐라 속에는 뭐 신라면도 있고 뭐 초콜릿도 있고 막 그런 거 되게 썩지 않는 음식들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보관할 수 음식들 있는 예. 음식들. 그런 음식들도 있고 그리고 보면 3분의 2가 다 편지예요. 편지도 있어요. 아니 3분의 2가 음식이고 3분의 1이 편지가 있어요. 근데 네.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편지를 읽었었거든요. 근데 뭐 무슨 초등학교 5학년 막 이러면서 통일을 원합니다 이러면서 편지도 넣어줘요. 그런. 네. 근데 그 편지를 저희가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왜냐면 군인한테 잡히면은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삐라를 이렇게 구멍 이렇게 파가지고 삐라 떨어진 걸 이렇게 막 숨겨요. 음식은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네. 이렇게 넣고 바지에도 넣고 막 이러고 챙기고 집에 가고 삐라는 다 숨겨놓고 편지랑 같이 이렇게 숨겨놓고 그래가지고 신라면 이야기 할게요. 신라면 신라면 얘기는 신라면. 굉장히 신났네요. 네. 제가요. 신라면을 이렇게 삐라가 떨어졌는데 신라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면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신라면 가졌다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국수를 해준대요 그날에. 그래서 아싸 이러고 막 기대했죠. 근데 국수 하는데 면만 이렇게 끓이고 스프는 버리는 거예요. 땅속에 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조리법을 모르니까. 조리법 모르기도 하고 보면은 북한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그 남한 괴뢰군들이 그 신라면 그 스프 안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죽는다고 이렇게 소문이 돌았어요. 맞아요. 거기서 남한에서 보낸 신발 신는 발 있었고. 맞아 그렇게 저기 장갑 끼면 손이 썩으니까 그런 거 절대 쓰지 말고 쓰면 안 된다고? 그런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선물 터뜨리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냥 라면 면만 끓이고 삶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바닥에다가 파가지고 라면 스프를 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거 왜 버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그냥 라면을 먹고 면만 먹고 나중에 잠깐만 면만 먹었어요? 네, 면만 먹었어요. 거기다 뭐 김치국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따로 섞어가지고 양념해서 먹었어요. 나도 면만 먹었다는 그리고 밖에 나가지고 파가지고 라면 스프를 뜯어가지고 먹어봤어요.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환상적인 거예요. 처음 먹어본 조미료. 환상의 조미료들. 맞아요. 그래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보더니 엄마 왜 그러니 이러더니 막 우리 강가가 있거든요. 강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래요. 왜냐면 독소를 먹었다고. 독소를 해석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라면 스프 먹고 죽을 뻔한 게 아니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엄마 때문에 죽을 뻔했네. 진짜. 나만 때문에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진짜. 엄마가 죽을 귀여운 뻔했어요. 건지 아니면 북한 세뇌 참 이게 참 슬프면서도 재밌고. 웃기고. 근데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 조리법을 모르니까. 그쵸. 이게 먹으면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가끔씩은 막 과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그 뭐더라? 그 썩지 않게 넣는 거. 방부제. 그것도 먹어요. 방부제 막 그런 거 막 넣고 하니까 근데 사람들 모르니까. 저는 옛날에 먹죠. 방부제를 먹었는데 그 혀에 달라붙더라고요 이렇게. 네 맞아요. 끈적끈적하죠. 재밌어요. 겉에 먹지 마시오라고 안 적혀 있어요? 안 보죠. 잘 안 봤대요. 그냥 안 봉지에 보죠. 써 있는 거 다 먹는 줄 알고. 라면 그치. 봉지도 겉에 조리법 다 적혀 있는데. 안 봐요.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오직 먹을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봉지 안에 그 사탕처럼 생겼으니까 맞아. 일단 봉지 안에 그다 먹는 걸로 생각해요. 맞아요. 네. 저도 그거 과자 안에 있는 거 먹었어요. 근데 네. 먹었는데 막 이게
달라붙으면서 끈적끈적한 거예요. 예, 그쵸. 그래서 막 예. 이거 껌인가 이러면서 막 먹었었어요. 막 씹고 뭐. 먹었었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아왔잖아요. 안 죽어요. 살았잖아요. 그래요? 우린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근데 뭐 여러분들은 네, 따라하시거나 절대 먹지 드시지 마시거나 절대 저희처럼 하면 안 돼요. 저희는 환경이 그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되는 거지. 네, 절대 그건 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에 금방 오셔가지고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 중에 또 화장실 에피소드가 있다고 네. 들었어요. 제가 네. 뭐지 어디로 가야 돼 가지고 뭐지 화장실을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근데 지하철 되게, 화장실? 우리 집보다는 화장실 이게 변기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집 변기랑 다르게 생긴 거예요. 아파트 아니, 변기보다. 아파트 변기보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봤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물 내리는 게 없어요. 네. 내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리는 이 레버가 있어야 그 되는데. 레버가 네.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했는데 옆에 보니까 여기 뭐지 버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막 누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눌렀죠. 다 눌렀어요. 다 눌렀어요. 하나 눌렀는데 난리 났겠네. 지하철 화장실이 비대였구나. 비대가 있어. 비대였어요. 그래 요새 비대예요. 네, 여자 화장실에 비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거기 남자용도 있는데?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막, 물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막 눌렀는데 눌렀어요? 갑자기 물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는 거예요. 물이 네.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일어났는데 막 이렇게 물이 막 씻어서요. 영화의 한 장면이나 이거 어떡하냐. 분수다 분수. 그래가지고 이거 물이 막 다 새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어요. 엉덩이로 막은 거야? 엉덩이를 막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거 눌렀는데 갑자기 바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멈추려고 늘렸는데. 멈추려고 아무거나 다 눌러봤구나. 바람이 막 나오고 다른 거 누르니까 막 음악 소리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음악 소리는 뭐야? 그게 음악 소리는 뭐예요? 아니 매너라고 매너. 여자 화장실에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면 부끄러우니까 막 물소리, 음악 소리 이런 버튼이 맞아.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여자 화장실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안에 있는 버튼은 다 눌렀어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2, 3분 지나니까 걔가 멈추더라고요. 네, 그쵸. 저절로 멈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2, 3분 동안 엉덩이 막고 있었어. 앉아 있었어요? 결사옹이. 그때 북한 거 외치면서. 그것도 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옷을 입고 앉았어요? 아니 교복이 다 젖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입고 앉은 거야? 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올 땐 이렇게 일어설 때는 괜찮은데 막 계속 물 나오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일 보다가 물이 나오니까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옷을 입고 앉은 거야? 아니 그냥 그냥 앉아. 너무 급해가지고 근데 다 젖은 거구나. 치마가 다 젖은 거예요. 어떡해. 저 그 뭐지 변기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물에 젖은 생쥐처럼. 물지가 돼가지고 나왔겠네. 그러니까 치마가 다 젖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치, 바지에다 오줌 싼 줄 알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거 오줌 아니에요. 오줌 아니에요 이러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참 아니 뭐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저도 말하려면요 끝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밝게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와서 얘기하려면 쪽팔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지라는 정말 어이없는 아니, 그런 사건들이. 근데 생활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한다 하면 뭐 그래 뭐 거기서 학교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뭐 국수 사과 뭐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걸 알기 전에는 근데 진짜로 뭐 지금 얘기했듯이 뭐 교통카드며 화장실이며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그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지금 몰라요. 어떤 일까지인지 알아요? 이게 티백을 그냥 이렇게 타잖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이거 뜯어요. 그래서 물에다 이거 뜯어요. 타요. 그렇게 먹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마셔. 이게 안에 거를 털어 넣어야 으로 나오는 줄 생각하거든. 펴준 적이 없으니까,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뜯어서 놔요. 그럼 저희 집에 손님이 남한 분이 오셨는데 엄마가 이제 티백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네. 아 이거 새로 나온 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렇게 먹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근데 이게 정말 그걸 알았을 땐 너무나도 이렇게 창피해요. 너무 민망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원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이걸 거잖아. 생각조차 못하죠. 근데 이런 걸 누가 가르쳐?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맞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 맞아요. 이런 것도 모르는 줄 모르는구나. 그렇죠. 맞아요. 너무나도 모르는 기본적으로 줄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너
그냥 당연한 걸 모를 때는 내가 너무 수치감을 느껴요. 그럴 수 있겠다. 버스에서도 무슨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아까 저 말했잖아요. 버스 말했잖아요. 교통카드. 네, 그 그게 엉덩이 그거예요. 됐다고. 집중을 못 해가지고. 네. 진짜 와.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대학교를 안 가고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쭉 앞으로 하고 싶은 거죠? 이런 걸 시작하고 당연하죠. 이런 거 더 체계적으로나 구체적으로 네, 어떤 또 일을 하고 어떤 싶어서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포부. 네, 목소리가 앞으로의. 굉장히 떨리네요. 지금 약간 설레나 봐요. 아 진짜 한국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어가지고 저는 모든 직업을 다 해보고 싶어요.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원이나 현실상 막 그건 안 돼요. 회사원이나 이런 거는 내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잘 못하지만 여러 그래도 가지 경험이 내가, 하고 싶구나. 이것저것 다 내가 해보고 뭐 싶다. 움직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해보고 맞아요. 싶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고 특히 지금 정말 하고 싶은 뭐 유튜브를 관련해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특히 쪽으로 하고 하고 싶은 싶은 거. 것들이 있어요? 특히 하고 싶은 건 저 지금 액션 배우를 하고 싶어요. 아 몸을 쓰는 액션 네네네. 스턴트맨 이런 몸 쓰는 거를 쪽 네네 이구나. 스턴트맨을 하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계 체조를 배웠었거든요. 아. 그래서 몸이 되게 날렵하고 그리고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야구도 아쉽습니다. 좋아해요. 스튜디오가 작은 관계로 여기서 덤블링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제가 야구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하면서 막 외야수도 해보고 내야수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야구도 활동했었어요. 멀티플레이. 북한에서 야구를 해요? 아니요. 한국에서 아 한국 와서 초등학교. 한국 와서 한국 와서. 초등학교에서 야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를 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뭐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 몸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되게 보면은 지금은 엑스트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그게 무슨 학교였지? 액션 스쿨이라는 학교가 네,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네. 액션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좀 더 배우고 체계적으로 싶어요. 배우고 네. 싶다. 네, 배우고 싶은데 지금은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액션 스쿨 가. 아니, 21살인데 돈이 없을 나이에요. 지금 네, 26도 없는데 아니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뭐 못하고 뭐 돈이 없다고 아니, 해서 못하고 시간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액션 스쿨 같은 경우에는 무료예요. 아 그래요? 네, 무료인데 그 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밥도 먹어야 되고 생활비가 있어야 생활비가 되니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액션 스쿨은 생활비를 벌고 나면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액션을 좀 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요즘에 제일 하고 싶은 건 액션. 아니 그러면 이거 유튜브로 좀 켜놓고 약간 북한 관련된 몸 쓰는 일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뭐 북한 체조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면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에 북한 학생들이랑 같이 제주도를 잠깐 같이 가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북한 남한 친구들한테 북한에서 배운 율동체조라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걸 가르쳐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더라고요. 효과가 되게 많았어요. 그게 보면은 율동체조가 학교마다 다 하나요? 다 하죠, 다 하죠.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다녔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 조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조회 저희도 시간에 조회 시간이 있어요. 맞아요. 조회 시간은 우리는 각 교실에서 조회를 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이 다 밖에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조회를 해요. 전교 학생이 매일? 매일 네, 아침. 네. 아 매일이요? 네.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고 하는 게 단위원장이라고 네네네네. 학생회장이에요. 그걸 제가 했잖아요. 그치. 그 어려움을 제가 해놨잖아요. 네. 그랬어요? 네,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다 해요. 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율동 체조라는 걸 해요. 막 운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저 더 맑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애들이 먹지 해가지고 못했는데 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율동 네. 체조를 해요 아침마다. 네. 그래가지고 아까 그 율동 체조 말이 그거거든요. 뭐 그런 거 하고 싶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네. 뭐 감사합니다. 잘하실 것 같고 이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북한에 관련된 좋은 것들을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게 참 이게 좀 소통에 있어서 나중에 통일이 뭐 될 때 우리가 소통은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아니 같아요. 근데 네. 21살이잖아요.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지금 그 앞에 지금 진짜 길이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네. 창창해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리고 에너지가 일단 진짜로 이름이 써니라서 그런지 너무 저는 지금 받으면서 제가 막 그 행복한 에너지를 막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뭐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기 가족에 대한 그리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언니가 이제 중국에 있는데 아직 연락이 안 된다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도 이제 민망감에서 얘기를 하셨고 해가지고. 네네. 저희 언니가 진짜 엄마가 안 계실 때 저희에게 진짜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거의 집에 안 네. 계셨었으니까. 첫째 언니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막 그랬기 때문에 진짜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 언니가 엄마를 찾으러 중국에 넘어갔어요.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브로커가 언니를 어디에 팔아 넘겼는지 어쨌는지 중국까지 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근데 사라졌어요. 예, 연락이 끊겼어요. 예. 두절돼가지고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한국에 들어왔으면은 당연히 연락이 됐죠. 국정원에서 연락을 주는데 근데 한국에 없고 뭐 중국에 지금 있을 수도 있고 뭐 캐나다 갔을 수도 있고 미국에 갔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니요 팔려가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왔다면은 네 그래가지고 언니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중국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 혹시 언니의 그 저기 정보, 그러니까 뭐 언니의 인상착의나 본명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밝혀서 네네.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나요? 당연하죠. 저희 언니는 김경순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29살 됐어요. 그리고 키는 163cm고 몸무게가 그 당시 48kg였어요. 많이 지금 언니랑 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그 이후로? 지금 11년 됐죠. 그러면 또 모습도 많이 네. 바뀌고 했겠지만 그래도 네네. 이름 석자 그쵸. 알고 있고 혹시 사진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언니 사진이나 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혹시라도 모르니까 어떤 작은 희망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네네. 베나 TV를 통해서 언니에 대한 이런 인상착 이런 걸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언니 만약에 언니가 보고 있다면 언니한테 한마디 해줘요. 네. 만약에 볼 수 있으니. 언니 나 얼굴이 아기 때랑 비슷하니까 알아보겠지? 내 얼굴을 보고 언니가 나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베나 TV나 아니면 제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어렸을 때 엄마 같은 모습 너무너무 고마웠고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내 영상을 본다면 빨리 연락 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꼭 좋은 소식이 와 닿았으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선희 씨 오늘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선희 씨 오늘 얘기를 너무 동화책 읽어주는 것처럼 잘해서 저희가 잘 졸졸 얘기를 따라왔어요. 잘해요. 네. 귀엽고. 유튜브에서 하는 것도 이제 매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보시고 사랑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계속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든. 네.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저는 항상 행복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네. 다름 아닌 이상가족 찾기라고 해서 이렇게 써니 씨처럼 언니를 못 찾거나 아니면 가족을 못 찾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북한에 이제 친구나 뭐 가족 이런 분들을 두고 와서 지금 못 찾고 계신 분들 또는 이제 친구. 사실 남한에 와서 탈북자들이 살아가는데 친구가 없고 가족이 없어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친구 생각, 가족 생각 많이 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서슴없이 고향 친구 찾는. 고향 친구 저희가 찾아드리고 또 그런 거에서 힘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베나 TV에 저희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찾아드리는데 저희가 힘을 쏟을 겁니다. 이제 그런 연락은 베나 TV 이메일 저기 나가고 있어요. 우리 PD님이 이제 쓰실 거예요. 여기 benatv.com 뭐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힘 닿는 데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탈탈탈 12회 네, 맞아요. 선희 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보경 PD님 처음이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 사실 너무 그 부담감을 갖고 했는데 근데 써니 씨가 저보다도 더 동생인데 얘기도 너무 재밌게 하고 사실 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붙어오더라고요. 써니 씨 오늘 나왔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 그냥 제가 진짜 탈탈탈처럼 진짜 제 마음을 진짜 싹 쓸어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좀 털렸어요?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다행이다. 네. 그게 저희 방송 취지거든요. 그렇죠. 최고예요. 진짜 최고의 채널인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뭐 시키지 않았지만 이렇게 본인이 하는 거니까 시킨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 탈탈탈 12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